자, 여러분 지금이 돈 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통 하락을 활용하면서 숏 포지션을 잘 공략했고 지금은 공통 상승 구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통 상승을 얘기하는지 또 그에 맞춰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존까지 우리는 60K 저점부터 해서 828 고점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분이 진화를 갔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출현하고 있는 것은 5개의 임펄스 하락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주봉 단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총 3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뭡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126K 비트코인 최고점부터 해서 5개의 파동이 이런 형태로 내려오고 있고 그 파동의 끝자락에 달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카운팅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1파의 극점을 4파의 극점이 침범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서도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비를 해둬야 하는데 이 카운팅 상으로라면 지금 주봉의 5파 중에서 날봉 5파가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찾아오는 것은 ABC 상승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귀결되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겠죠. 아니 현우야, 근데 1파 4파 극점이 침범되고 있는데 이 임펄스를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라는 분들을 위한 2가지 추가 시나리오가 있는데 분기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주봉 5파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1파 4파가 극점을 침범했고 WXY 이중 조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333 형태로 나오죠. 3개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W가 나왔고 그 다음 이게 X라고 간주하는 상황에서 Y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간주했을 때 이미 Y-1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고 우리는 Y-2에 대한 상승분을 지금 준비를 해둬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아니 현우야, 이 2가지 시나리오 말고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냐? 여러분, 보통 엘리어트 웨이브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파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부터 파동을 카운팅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말이 안 됩니다. 꼬이는 카운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활용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4년 1월입니다. 왜 24년 1월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24년 1월 10일입니다. 11일에 출시됐었죠. 자, 그 다음에 지독하게 횡보했던 이 기간 1월 10일부터 파동 카운팅을 해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카운팅을 해왔을 땐 또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로그를 킨 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1월 저점부터 해서 전개대동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여기서부터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A, B, C 형태로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335의 끝자락에 달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 5파짜리 임펄스, 상승 임펄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시나리오 덕분에 저는 지금 롱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압축해서 봤을 때 기존까지는 공통적으로 하락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숏 포지션을 추천을 드려왔었고 당장 어제 오늘부터 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58K 권역에서 롱 포지션을 매집해서 지금 시점에 수익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6월 25일 슬슬 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숏 포지션 익절 깔끔하게 하고 58K부터 분할 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파고 들어간다면 날봉상에서 828 고점부터 떨어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5파 임펄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지금 이 형태로 간주해 봤을 때 작은 5파, 날봉 단위 5파의 끝자락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 보겠습니다. 세부 카운팅을 한번 해볼 건데 분명히 여러분 5-1파 자체가 여기서부터 5파입니다. 세로선 넣어놓고 파동은 잠시 지우겠습니다. 5-1파 자체가 분명히 5개의 파동으로서 리딩 다이아고널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고 간주했을 때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1파가 5개의 파동이 아니라 7개의 파동이 나온 연장 파동일 가능성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파가 전개되었다고 했을 때 5파가 여기서 마감됐으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6, 7파까지 나오는 형태로서 여기서 1파 연장이 됐었다라고 가름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2파 상승분이 이렇게 나왔다고 간주했을 때 3파 하락이 마찬가지로 5개의 파동으로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기
분기점이죠. 여기를 3파 마감으로 볼 것인가? 여기를 3파 마감으로 볼 것인가? 자, 여기를 3파 마감으로 보는 경우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고 이게 5파 마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3파가 마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4파가 어느 정도 전개한 뒤에 다시 한번 5-5 하락이,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5-5 하락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빠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다음 여기서도 롱으로 대응을 해야 5파 끝나고 뭐가 옵니까 여러분? 결국 ABC 상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통 상승 구간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공통적인 상승을 노려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파동 단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서 방향과 시나리오를 대강 설계해놓고 정밀 측정한 ICT로 하자라는 겁니다. 세부 카운팅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59.1K에서 설계했었던 롱 포지션도 어떤 형태였습니까? 사실상 최저점을 노려낼 수 있었습니다. 직전 저점을 활용하면서 가격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수입칠 가능성이 있다. 왜? 608까지만 빠지는 게 사실상 추세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여기까지 빠졌다면 여기 아래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사실상 없다라고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반등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짧은 롱 포지션 한 건 수익 뽑아내고, 그 다음 5-5 하락이, 여기가 5-3 분기점입니다. 5-5 하락이 남았다는 생각과 함께 여기서 익절 치고 다시 한번 58K 권역에서 롱 잡을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준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파도의 길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기준대로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 텔레그램 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하실 게 이 포지션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이거겠죠. 지금 이 주봉 5파라고 했을 때, 임펄스 5파로 내려오고 있는 형태라고 했을 때 그 다음 ABC를 예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WXY 시나리오입니다. 자, WXY도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어떤 형태로 생각이 가능하냐? 여기서 W가 끝났고 X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하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A, B, C로서 지금 X-C가 남았다라고 간주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X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간주하면 Y-A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고 Y-B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X 상승이 남았다라고 간주하는 경우, X-A만 남았다라고 간주하는 경우 보통은 여러분 W파를 기반으로 X파를 생각합니다. W파를 기반으로 보통 0.5에서 0.786 라인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X 자체가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를 생각했을 때 X 자체가 A, B, C로서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X-A, X의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X의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생각해보면 96K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X-C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아니라 X가 이렇게 나왔다고 간주하고 Y가 지금 이런 식으로 Y-A가 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여기까지 Y-A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되돌림 잡을 겁니다. Y-A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70K 권역까지 짤짤이로 먹을 생각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 상승분까지만 일단 먹어내면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쏟아지면 아, 이게 Y-C였구나, X-C, 이 시나리오는 폐기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공통 상승을 적어도 70K 권역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에 대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파동 이외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격 구조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직전 외부 유동성을 땄습니다. 우리 이 형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승하면서 기존 쇼 포지션 전개하고 있었던 이쪽 라인들, 여기 어떻습니까? 이퀄 하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비슷한 수준의 고점이 모여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쇼 치는 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절대 안 뚫리는 저항인가 보다 하면서 여기를 스탑로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뚫었을 때 임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돈 때려박아서 만든 게 아니라 숏 잡은 사람들 죽이면서 시체로 쌓아 올린 캔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임펄스가 전개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존 외부 유동성에 대한 숏 포지션 상단 외부 유동성에 대한 흡수는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 롱 포지션 기존 외부 유동성에 대한 흡수까지 이렇게 끝을 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뻗어야겠습니까? 순환합니다. 어떻게 순환하냐면 외부 유동성 ERL을 따고 나서 내부 유동성 ERL을 따기 위해서 생성되었던 IRL 구간들에 대한 내부 유동성을 회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ERL로 뻗는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게 순환된다라는 거죠.
외부 유동성 따로 가는 동안 만들어진 내부 유동성 구간 중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FVG를 우리가 잡아두는 건 여기가 무적의 저항 구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여기가 IRL이라서 잡아두는 겁니다. 내부 유동성 핵심 타겟이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짧게 ICT로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외부 유동성 수거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 유동성을 타깃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를 찍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겠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롱 받아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롱 익절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날봉에서 뭐가 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주말이라서 이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모닝스타가 될 가능성 또한 존재는 하고 있죠. 모닝스타 실패하더라도 뭐 띄울 수 있습니까? 저점부에서 출현한 적산병 띄워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거래량으로서 출현하는 적산병 자체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서도 지금 날봉에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정보는 모닝스타 가능성, 여기 넘겨주면 모닝스타 확정되겠죠. 어떤 형태입니까? 이런 식으로 도지 직전에 있는 음봉 캔들보다 더 높은 몸통으로 마감을 해주는 경우 오늘 날봉이 612를 뚫어주면 모닝스타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1140이죠 정확히는. 이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저점부에서 출현하는 양봉 3개짜리 패턴으로서 3솔저 캔들스틱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산병이죠. 자 근데 이런 캔들스틱 빼더라도 지금 뭐가 보입니까? 두 번의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 거기에 맞춰서 이평선까지 어느 정도 누워주고 있는 형태, 지수 이평 20단기 이평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눕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눕는 과정이 왜 옵니까? 힘을 빼는 과정인 겁니다. 급락했을 때 힘을 빼면서 어느 정도 누워주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누워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자리 활용하면서 모아둬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들과 함께 종합해 보자면 지금은 작은 카운팅상에서 5-5 하락이 남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5-5가 눌러봐야 우리 요 얘기 많이 했었죠. 3파 연장 형태다. 5파랑 1대1로 나와야 된다. 이미 다 채웠습니다. 이미 비율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채워진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4파 극전부터 해서 2까지 내렸을 때 얼마입니까? 587 라인입니다. 이래서 58K 권역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어느 정도 다 채워진 상태에서 5파가 빠져봐야 지금 우리가 주봉단에서 잡을 수 있는 이 오더 블록 구간을 깨면서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은 이 주봉 오더 블록 생각하면서 여기서 롱 받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눌려주면 땡큐하고 받아야 되는 시즌입니다. 왜? 그 다음에 공통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파동으로 봤을 때 주봉 단위 5파 후 상승 ABC가 나올 형태인가? 어떤 얘기입니까? 1, 2, 3, 4, 5가 나왔고 4파 극점이 1파 극점을 침범한다라는 이 문제가 있는 임펄스가 끝나고 나서 ABC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게 아니면 WXY 시나리오로서 W가 이런 형태로서 ABC로 나왔다라고 가름을 하고 X가 덜 나왔다라고 간주를 하면 X-C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고, X가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간주하고 Y-1이 나왔다라고 하면 Y-A가 끝나고 나서 Y-B가 상승 나오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더라도 전부 다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상승을 대기해야 되는 시즌이다. 다만 Y-B 상승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는 가장 적게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통상승을 준비하면서 주봉 오더블록과 날봉 오더블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프레임상에서 내부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과정을 정말 많이 봐왔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제가 설명 정말 많이 드려왔었는데 여기죠. 기존 롱 여기서 겁주고 여기서 죽이고, 기존 롱 죽이러 가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었던 터치 안 들어간 깨끗한 FVG만 보겠습니다. 여기 터치 안 들어갔었죠. 여기 한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를 따고 나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여기서 1차로 블로킹 들어오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도달한다라는 건 내부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과정은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내부 유동성이 흡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단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뻗는 과정을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은 롱을 눌러주면 땡큐하고 모아야 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